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8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대비 대응 태세 점검회의 개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5일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대비 대응 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9일에 개최한 2020년 여름철 시민생활안전대책보고회와 관련해 그간의 추진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로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 공사장 풍수해 폭염 대응 계획, 분치주차장 지하차도차 전거도로 통제 계획 등 다양한 대책이 보고되었다. 회의에 앞서 박신환 부시장은 14일 장마전선 북상과 호우 예보에 따른 대비를 위해 관내 대규모 공사장 2곳, 오남읍, 호평동을 방문하여 호우에 취약한 절토사면, 성토부 보호 조치사항과 우기철 비상대응 계획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박신환 부시장은 관행적인 대응이 아닌 올해의 호우 특성,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매번 변화된 대책을 추진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19일에 시작되는 장마에 대비하여 취약지역을 다시 점검하고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스문의 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습적인 호우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예경보 시스템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가동태세를 유지하고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민원실 방문 청각장애인을 위한 리뷰 2명 마스크 비치.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7월부터 리뷰 2명 마스크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리뷰 마스크는 청각장애인이 상대방의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마스크로 시에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담당 직원이 리뷰 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을 응대하여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남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 등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장애인들이 민원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동두천시는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22억 원을 투입해 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었던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과 달리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청년, 휴폐업자, 실직자, 무급휴직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희망 일자리 사업은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 공간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총 6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로조건에 최저임금 8,590원/1시간 이 적용된 인건비를 받는다. 기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 다만 전화기 860-236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보건소 가가호호 방문 인지재활 프로그램 실시.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치매 환자 쉼터 이용자들로 운영되던 쉼터 프로그램을 방문형 서비스로 변경한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인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치매 예방운동을 비롯해 기억력과 집중력 훈련, 시각 및 지각 훈련 등의 미술치료, 종이접기, 원예치료 등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주 1회씩 총 8회로 진행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방문 전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 간격 유지, 주기적 소독 등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부득이 쉼터 운영은 중단했지만 치매 환자들이 가정 내에서도 1 맞춤형 인지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환자 쉼터는 연중 상시로 모집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60-3380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대 운영.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지난 5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 10일부터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산부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러미 공급 횟수 월 최대 2회 4회와 공급 금액 1회 최대 6만원 10만원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총 지원 한도 48만원, 보조 80%, 자부담 20%은 변동 없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인 팔당생명산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장술예에서는 임산부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7월 20일 물결표 사인 25일 공급되는 꾸러미의 전원 배도라지즙 한 꾸러미당 7포를 증정하고 8만원 이상 주문 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제,
면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임산부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접수 dms9207@korea.kr을 통해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침체된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와 시민건강,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난 5월 18일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300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동두천시와 신한대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를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진단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 진료비 등 초기 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조현병, 기분장애, 질병코드 F2029, 3039로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치료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63-3632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서명운동 전개. 동두천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서명운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청 민원실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원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된 5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17개 시군으로 올해 말까지 이전한다. 1982년 시로 승격한 동두천시는 현재까지 국가 및 경기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공모 대상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과 접경 지역 2가지 조건에 부합한다. 시는 이전 대상 5개 공공기관 중 일자리재단과 시장상권진흥원의 유치를 목표로 송기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지행역과 동두천중앙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15일 지행동 1원에서 유치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0년 아롱별 클린하우스 위생안전교육.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아롱별 클린하우스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을 통해 교육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였고 원산지 심화 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통하여 조리실 전반적인 위생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롱별 클린하우스 위생교육원은 7월 22일부터 메일과 팩스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교육은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선정 센터장은 아롱별 클린하우스는 어린이 급식소 내 위생적인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조리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원산지 심화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생현 이동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 주민공청회 개최.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은 지난 16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생현 이동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민공청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최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두천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동두천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생현중앙주민협의체, 행정추진단,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